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 그동안 참고만 살아온 강제동원 피해자 82명이 추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 절차를 전면 거부하면서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탓입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나세훈 기자입니다. 근로정신대, 중학교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제 말기 10대 소녀 1,600여 명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본을 갔더니 공부를 간데 언제 없고 무조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년 전 대법원 판결로 용기를 얻었고 82명이 새로 30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까지 합하면 모두 500여 명 42건, 피고 전범기업은 11개입니다. 그러나 금방 진행될 줄 알았던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한국 법원이 재판 서류를 일본에 보내면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전달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 그냥 돌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재판 서류가 한번 갔다 오는데 6개월. 대법 판결 전까지만 해도 서류 전달은 해주던 일본 정부가 판결 이후 철저하게 무시 전략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 지난 주말엔 최종 판결을 기다리던 88살 이춘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판결에 따라 배상하겠다던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 뒤에 숨었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이춘식, 양금덕 두 피해자와 함께 오늘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냈습니다. 유엔이 본 사안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엔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고요.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나서게 된 데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정부 집계로만 모두 14만 명이 넘는데도 판결을 받아낸 사람들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하고 일본 정부와 더 협상을 진행하고 해주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한 배상보다 중요한 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식민 지배 과정에서 벌어졌던 것은 일본 정부 방조와 일본 국가 권력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애초에 벌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 1년. 그러나 정의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훈입니다.